손으로 닭다리를 뜯어먹는 야만적인 한국 문화라니.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영국 귀족 여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12세기부터 이어온 명문가의 마지막 후손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딸을 두고 던진 폭탄 선언. 너의 결혼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후진국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무장한 그녀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삼계탕 앞에서 펼쳐졌죠. 평생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한 그녀의 눈앞에서 딸이 맨손으로 닭고기를 뜯어먹는, 아시아의 미개한 식사 예절 때문에 딸과 손자까지 포기할 뻔했던 이 영국 귀족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충격적인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네 폰 스타인베르크입니다. 올해 62, 영국 노팅엄셔에 있는 오래된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우리 가문은 12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니 그 무게가 어떤지 아시겠죠? 런던 사교계에서는 저를 품위의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티파티에서는 항상 가장 바른 자세로 찻잔을 들고 모든 행사에서는 격식에 맞는 복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사실 이런 예절과 품격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딸 안나도 그렇게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와 말투, 식사 예절을 엄격하게 가르쳤죠. 안나가 10살 때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매일 저녁 특별 훈련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 하나뿐인 딸 안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안나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차를 마시며 그날의 자선의 행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안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길 바라고 있었죠. 안나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안나, 진지하게 물어볼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불안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안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죠. 엄마, 김민호는 런던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에요. 우연히 미술관에서 만났는데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엄마도 알게 되실 거예요. 벌써 1년 넘게 만나왔어요. 안나의 눈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젊은이의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들리고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라니 우리와는 너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 아닌가요?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나, 넌 아직 젊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우리 가문의 전통을 생각해봐. 제 말에 안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테이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그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는 사랑해요.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가문 전통보다 중요한 건 제 행복이에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다투었고 아침 식사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죠. 안나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곤 했어요. 남편 루크는 평소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침실에서 루크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헬렌의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초월한다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도 젊었을 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잖나. 루크는 항상 그렇게 이상주의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복잡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고했죠.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난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 내가 기어이 하겠다면 그건 내 선택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을 거야. 그 말 한마디로 안나와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어요. 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그 마음을 가리고 있었죠.
엄마, 아빠만이라도 와주세요. 안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쳐 울던 모습과 겹쳐 보였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엔 제가 달려가 안아주지 못했어요. 루크는 혼자 한국으로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집에는 제가 혼자 남아 빈 거실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루크가 돌아와서는 민호의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들인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루크, 일주일 갔다 온 것만으로 그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 냉소적인 반응에 루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저는 안나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었죠. 매일같이 오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제 고집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딸은 한국에 있었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딸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안나를 위한 선물이 놓여 있었지만 그 선물은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있었고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딸과는 서로 두꺼운 벽을 쌓은 채로 봄이 오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루크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안나가 임신했대. 이제 곧 5달이 된다는구나. 우리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제 손에서 잡고 있던 티스푼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다음 달이면 5달이라고요? 루크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마음속 어딘가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손녀 또는 손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저 멀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정말이야? 안나가 정말 임신했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루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래, 어제 전화가 왔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나한테 연락했더라.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건강하대. 안나도 모든 게 순조롭다던데. 그날 밤 루크가 잠든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계속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침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서재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전화기에서 들리는 멀리 한국에서 오는 신호음이 귓가에 울리고 있었어요.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안나야. 엄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이어졌고 안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우리 둘 다 말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단 한마디만 나왔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갈게.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침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나답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이었어. 그동안 안나를 대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내 딸이 임신했다는데 뱃속에 내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서 혼자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여권을 찾고 옷을 고르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동안에도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루크에게는 오래된 대학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있었어요. 헬렌에 갑자기 여행은 무슨 일이야? 평소 같지 않은데. 루크는 의아해하고 있었지만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아마 제 고집을 잘 알기 때문일 거예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런던의 풍경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각자의 여행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고
제 옆자리의 젊은 여성은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13시간이 넘는 비행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지루했어요. 기내식은 먹을 만했지만 좁은 좌석에서 잠을 청하기란 쉽지 않았죠. 계속 딸을 만날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들 위로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착륙 충격이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웠죠. 창 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된 웅장한 터미널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거든요. 천장은 높고 탁 트여 있었고 바닥은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사람들의 물결이 보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관광객들, 운전기사들이 들고 있는 팻말. 그리고 그곳에 안나가 서 있었어요. 딸은 저를 바로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약간 달라 보였어요. 배가 조금 나온 것이 보였고 얼굴은 더 둥글고 부드러워 보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안나가 달려오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봤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품위 있게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오랜만이구나, 안나.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딱딱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안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죠. 엄마,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이에요.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지루했지만 견딜만 했어. 짧게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과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었죠. 민호는 어디 있니? 민호가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집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안나가 제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임신한 딸에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전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거기서 택시를 타면 돼요. 안나가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기차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좌석과 조용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죠.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구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안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엄마.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어요.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시 경관에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런던의 거리는 종종 쓰레기가 널려 있고 낙서로 얼룩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기 봐요, 엄마. 저게 한강이에요. 안나가 창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넓게 펼쳐진 강과 그 주변의 공원, 자전거 도로가 보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안나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딸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은근히 놀라고 있었죠. 언제 저렇게 배웠을까? 싶었어요. 여기서 살면서 배웠어요. 민호와 그의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죠. 안나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하고 있었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안나가 문을 열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누군가 요리하는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왔어요. 안나가 현관에서 외치자 민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반갑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소박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였죠. 영국 저택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큰 뚝배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직접 삼계탕을 준비했어요. 민호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시면서 피곤하셨을 테니 복날에 먹는 보양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통닭이 통째로 들어간 국물 요리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 당황스러웠죠. 영국에서는 닭을 이렇게 통째로 끓여 먹는 요리가 없었거든요. 안나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에요. 특히 여름에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요. 민호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인삼, 대추, 찹쌀을 닭 속에 넣고 푹 고아내는 요리예요. 비행 후 피로해소에 좋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는데 당연히 숟가락을 짚고 있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맛보았어요. 생각보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안나가 맨손으로 닭다리를 잡아 뜯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 귀족 가문의 예절을 철저히 배운 제 딸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니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어요. 안나.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있었죠. 네, 엄마. 안나가 말하려다가 민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체면을 생각해서였겠죠. 대신 눈빛으로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제 표정을 읽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짓고 있었죠. 엄마, 여기서는 이렇게 먹는 게 전통이에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민호도 웃으며 덧붙이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한국에서는 닭고기 같은 건 손으로 드시는 게 편해요. 저희 문화예요. 저는 얼굴에 경직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안나가 닭 가슴살 한 조각을 떼어 제 앞접시에 놓고 있었어요.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예의상 포크로 집어 한 입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지고 있었죠. 부드러운 닭고기와 향긋한 인삼, 찹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많이 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가 변한 모습, 특히 그 식사 매너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 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내 딸은 어디로 간 걸까?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맛본 삼계탕의 깊은 맛처럼 이 낯선 나라에서의 경험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깊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시차 때문인지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국의 밤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랫동안 깨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안나의 목소리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몸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죠. 안나는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릴 적 학교 가기 전 제 앞에 서 있던 모습과 겹쳐 보이고 있었죠.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시차 적응하기 힘드실 테니 일정은 여유롭게 잡았어요. 안나가 말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서양식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와 커피가 있었어요. 분명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거겠지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느껴보았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친숙해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안나에게 정겹게 인사하는 모습, 민호가 매일 저녁 일찍 귀가해 안나의 배를 걱정스럽게 살피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민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가득한 식탁이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고 어색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마지막 날인데 한국 음식은 어떠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꽤 맛있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그는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처음엔 그저 딸을 빼앗아간 이방인으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보이고 있었어요. 딸을 향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진심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안나가 제안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진 찍을까요? 함께 있는 모습을 아빠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셋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안나와 민호의 자연스러운 웃음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의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거 루크에게도 보내줘. 제가 말하고 있었고 안나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 전 제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이번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품위는 겉모습의 격식이 아니라 마음속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왔을 때와 달리 무거웠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민호가 먼저 내려 체크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모든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안나와 마주 서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와주셔서. 안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딸을 꼭 안아주고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가 고맙구나, 안나. 내 삶을 보여줘서.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어요. 민호에게도 가볍게 포옹을 건네고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어요. 이제 자주 보자. 다시 올게. 아기가 태어나면 꼭 와서 도와줄게.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안나와 민호는 떠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도 손을 흔들고 있었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아쉬움과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딸이 선택한 삶, 그녀가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루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같이 한국을 방문하자고 할 거예요. 또한 우리 집에 있는 한 방을 아이방으로 꾸밀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안나와 민호, 손주가 영국을 방문할 때를 대비해서요. 영국의 문화도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딸의 시댁이 아닌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격식이나 체면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진정한 품위는 사랑과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딸이 함께 가르쳐 준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음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품격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영국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그녀는 예절과 격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포크와 나이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이 아니라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격식을 갖춘 말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진심 어린 대화에 있었죠. 그녀가 한국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나눈 소소한 인사, 삼계탕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시간, 그리고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용기를 내어 마음의 벽을 허물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벽이 있다면 오늘 그 벽 너머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